안녕하세요. 안성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속 만들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과학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사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가사는 가사를 쓰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음악의 스타일과 장르, 그리고 멜로디, 그리고 보컬에 대한 염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사를 쓰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가사를 쓰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사가 아니라 시처럼 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지금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 가사를 씀에 있어서 그러한 고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가사 쓰는 방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영감,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보는, 즉 간단하게 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배운 지 한 달 정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코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깨닫고, 곡이라는 거는 코드와 멜로디, 그 다음 리듬의 이런 삼위일체, 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배웠던 그런 코드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다 멜로디를 막 흥얼흥얼 걸어보면서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금같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물론 그 컴퓨터만으로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업적인 퀄리티의 곡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프로라고 불리는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제가 만들었던 코드 진행과 멜로디를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만들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막 이런저런 이론 공부도 좀 필요한 이론 공부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점차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주로 듣는 음악의 이런 악기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악기들이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직접 카피를 해보기도 하면서 그러한 시도가 정말로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곡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척 하고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명곡을 탄생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누구나 정말 꾸준한 연습과 공부, 그 다음에 반복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작곡이야말로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조금씩 배워나가고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새 어엿한 뮤지션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처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 작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이 초심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들을 사용해서 초심자들도 곡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곡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작하세요. 디지털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 작곡이라는 분야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의지가 있다면 작곡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기를 못 다루는데 작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먼저 작곡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작곡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리듬과 화성, 그 다음 멜로디입니다. 여기서 화성이란 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악보를 보면 위에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코드입니다. 그런데요, 화성, 즉 코드는 대중음악의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대중들이 듣고 편하게 느껴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편해하는 이 코드들의 나열, 그러니까 코드들의 진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흔히 사람들이 코드 진행이 같은 두 곡을 놓고 이것이 뭐 표절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는데,
코드 진행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적 없는 나만의 진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초심자가 제일 간단하게 작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리듬과 화성 위에 나의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해당 반주에서 리듬과 화성만 가져오는 것일 뿐, 만약 그렇게 나온 노래를 발매하고 싶다면 반주의 코드 진행과 리듬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연주 같은 것들은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바로 편곡인 거죠. 또한 정말 뮤지션으로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은 창의성 향상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따라서 어디까지나 초심자가 작곡에 입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주가 있고 그 위에 내가 멜로디를 써보기 위해서는 멜로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음원이 필요하겠죠. 유튜브 스튜디오에는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많은 음원들이 존재합니다.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메뉴바가 있는데 그 중에 오디오 보관함이 있거든요.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엄청난 양의 음원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BGM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악 파일에 멜로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재생을 하면 이렇게 곡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겠죠? 나는 과학송을 쓰고 싶어요. 나는 과학송을 잘 쓰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것들을 활용하면 노래를 흥얼거려 보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내 곡에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어떤 곡이 있다면 그 곡에 인스트루먼트 파일, 즉 보컬이 제거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유튜브에서 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기성곡의 인스트루먼트 파일을 사용하신다면 또 그 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곡을 발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편곡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리듬과 코드 진행만 참고하는 것이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학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과학송 MR들을 사용해서 한번 흥얼거려서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궁금한가요? 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최근에 또 꽂힌 소재가 스펙트럼이 있어요. 빛이 하나의 빛깔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 같이 사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붙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조금 쓰고요. 한번 해볼게요. 모두가 다른 색깔, 모두가 다른 빛깔, 어떻게 모두가 같을 수가 있어. 끝부분이 조금 잘 안 정해져 있는데 한번 몇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모두가 달라, 저 스펙트럼처럼 모두가 다른 색깔, 모두가 다른 빛깔, 어떻게 모두가 같을 수가 있어.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싶은 멜로디가 분명히 나옵니다. 겁먹지 말고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흥얼거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녹음을 하세요. 알겠죠? 멜로디는 마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지난밤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기억에만 의존해서 나중에 뭐 적어놔야지, 나중에 뭐 어떻게 더 만져봐야지 하는 것이 안 됩니다. 100%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서 나온 영감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수 있도록 녹음 장비를 꼭 옆에다가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쓰는 장비들 같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의 조합이면 정말 좋지만 없다면 뭐 헤드셋을 사용하셔도 좋고, 정 안되면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그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흥이 날 때,
뭐 콧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노래를 이런 식으로 흥얼거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것이 작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작곡 간단하게 하고자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한 후에 좀 더 나은 작곡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어엿한 작곡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어느 정도 화성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코드 반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좀 더 기본에 충실한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어떤 코드 진행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흔한 진행인데요. F샵 마이너,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데 E6 sus4, 그 다음에 A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만들 때 우리가 멜로디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어보이드니 모드 스케일이니.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코드 톤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 톤이란 이제 코드의 구성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F샵 마이너 같은 경우에 코드 구성음이 F샵과 A, C샵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구성음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C샵을 꼽아볼게요. 자, 그 다음 B인데요. 하나 골랐습니다. B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 C샵으로 이렇게 A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4개의 음이 지금 골라졌는데, 자, 일단 코드 구성음을 꼭 뽑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어떤 멜로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적당히 박자를 쪼개가면서 요 사이 음들의 선율을 그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앞부분을 C샵을 이렇게 쪼갰어요. 박자를. 자, 근데 이제 C샵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이 C샵에서 B로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선율을 그리면서 갈 것이냐가 바로 멜로디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선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A가 구성음이고요. C샵도 구성음이고 B는 그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앞부분의 멜로디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얘도 조금 더 쪼개서 뭔가 자연스럽게 C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코드의 구성음 위주로 하셔도 되고 징검다리의 역할이라면은 이 코드의 구성음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에서 C샵으로 갈 때 이런 선율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선율로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샵에서 A로 갈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뭔가 왔다 갔다 도약이 큰 이런 진행을 통해 가지고 뒷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은 이것과 같아요. 코드의 구성음들을 골라주고 그 코드 구성음들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음들을 배치를 하고 또 박자를 적당히 쪼개면서 이렇게 멜로디 라인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화해서 편곡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과학성을 쓸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쓰면 좋은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학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과학송 MR이나 혹은 유튜브 오디오 컨텐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의 인스트루먼트 파일 등을 활용해서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가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상기해 보면서 간단하게라도, 즉 가이드로라도 가사를 붙여서 한번 올려보세요. 개인 SNS에 이와 같은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학송 창작 워크숍 2회차 듣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